그래서 몇 년 전부터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건데 네. 우리 사회 가장 큰 그 해악을 끼치는 곳이 그 군대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안보를 위해서 정말 중요해요. 네. 네. 정말 중요한 건 아는데 그 안보와 전혀 상관없는 악습을 군대를 거치면서 체득하고 배워서 나와서 다시 사회에서 다시 군대를 만들고 있거든요. 맞아요. 졸업을 한 복학생들이 복학하면은 뭐 하죠? 학과 사무실 가가지고 후배들 데려놓고 군기 잡거든요. 네. 물론 지금 많이 없어졌지만 네. 그리고 이제 그 복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학교 회사를 들어가면 거기서 또 이제 새로운 군대가 또 만들어져 있는 걸 보고 남자 직원들은 굉장히 빨리 적응해요. 네. 들어가면 내가 해봤으니까. 여기서 이등병이구나. 네. 여기 군대랑 똑같구나. 그럼 이등병이구나 하고 바로 적응을 해버리거든요. 거기서 또 이제 내가 대리가 되고 과장이 되면 신입사원들이랑 대리 갈구는 법도 이미 한번 했기 때문에 고대를 하면 되는 거고 네. 마찬가지로 학교에 가서도 학생들을 상대로 여기는 군대인 거예요. 우리나라 학교가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그 1, 2, 3, 4분단 나누고 1분단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딱 5와이어를 맞춰가지고 정리를 해놓는 거가 군대 조직이랑 똑같아요. 1소대, 2소대, 3소대, 4소대 만드는 거고 반을 묶어서 중대를 만드는 거고 학년을 묶어서 대대를 만드는 거 똑같거든요. 그래서 반장을 뽑는 게 그 중대장 뽑고 소대장 뽑는 식으로다가 해서 연대 책임 묻고 그 얼차려주고 저는 이게 그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아이들을 군대식 문화로 교육시킨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본인들이 그 군대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맞아요. 집단을 통제하기 쉬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네. 어떻게 보면 유일한 방법인 거죠. 그거를 체득하고 나온 거를 그대로 행하는 그 악습이 끊어지질 않다 보니까 이어져서 우리 사회 자체가 거대한 군대가 돼버렸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이거는 기수 따지고 뭐 못 따지고 이거 하는 거는 정말 다 군대에서 연유가 된 그거 아닌가. 네. 군대에 대한 원한이 깊어요. 또 추억이 생각나는 게 광고 대행사에 들어갔어요. 굉장히 작은 광고 대행사에서 일을 하는데 우리는 굉장히 그런 위계 없는 크리에이티브한 조직이 되기 위해서 영어 이름을 부르기로 한다. 직함을 부르지 않는다. 네. 그래서 이제 대표님이에요. 근데 행크? 다 됐나요? 행크? 이러면 그거는 다 됐는데 근데 완전 군대예요. 조직이 군대고 완전 그런데 이름은 영어로 부르는데 그냥 영어 이름만 영어로 부르는 거예요. 너무 웃긴 거예요 그게. 저도 언밸런스. 진짜 그게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남자분들이 특히나 제가 군대처럼 행동하지 않으니까 그 되게 눈밖에 났었어요. 약간 왕따였어요. 네. 회사에서. 그래서 이게 뭐지? 이름만 영어고 완전 조직은 군대구나. 막 막내 청소해야 되는데 왜 청소가 네. 다 안 돼 있나? 막 이러면서 막 그런 느낌. 그래서 그때 되게 괴로웠던 생각이 나요. 우리 전 국민이 어릴 적부터 굉장히 익숙하게 들어온 그 말이 하나 있잖아요. 그 까라면 까라는 거 자체가 네. 군대 말이거든요. 네, 네. 그렇죠. 근데 이거를 애나 어른이나 남녀노소 상관없이 까라는 말을 살면서 골백 번은 듣고 자랐다는 것부터가 아직도 이 나라는 진짜 거대한 그 내무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거 없어져야 돼요. 저는 군기라는 말도 없어져야 된다고 보고 맞아요. 네. 군기란 말도. 학생들한테 왜 군기를 강요하는지도 정말 모르겠는 거고 선생님들도 당연히 안 되는 거고 학생들끼리도 군기를 강요해서는 안 되는 군기 자체가 그 뭐 굉장히 미덕으로다가 저는 여겨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요즘도 그 FM이라는 말 쓰나요? FM대로 하라고. 그런 말은 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것도 군대에서 많이 군대 쓰더라고요. 용어죠. 군대 네. 용어. 엊그저께도 모 대학교에서 그 응원단들 얼차려 시켜가지고 네. 그 제보가 올라왔어요. 근데 그 학교 또 뭐 이른바 우리나라에서 이제 좋은 대학교인데 네. 명문 대학교에서 그 얼차려를 주는 걸 보고 누가 이제 그 학교 학생이 올린 거죠. 우리 학교 잘 돌아간다고. 네. 그랬더니 그 동아리 학생이 댓글을 달아가지고 저거는 그 얼차려를 주는 게 아니고 우리 동아리가 군기가 워낙에 빡센 곳이다 보니 단합을 위해서 막 주절주절 쓴 거예요. 그랬더니
저는 그거 자체가 아니 이 학생들이 군대를 다녀오지도 않은 학생들인데 아니 왜 본인들이 얼차려에 대해서 이렇게 정당성을 부여하고 군기라는 거에 이렇게 심취해 있는 것인가. 그리고 동아리를 운영하고 그 응원단을 하는 거에 있어서 군대식 문화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의문을 가져야 되지 않나 싶어요. 진짜 지금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세대 중에서 기존에 존재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의문을 품어야만 하는 나이에 있는 학생들이 누구보다 그걸 정당성을 인정해버리고 있는 이 상황이 저는 되게 회의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정말 아직도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아직도 저도 21세기에 1학년 OT 선배 OT 한다고 하자마자 바로 막 의자 던지고 막 눈물 다 흘리고 그랬었어요. 앉았다 일어났다 100번 하고 막.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진짜 그런 추억이 많네요, 제가. 그래도 한편으로는 많이 좀 개선되고 있다고 많이 생각드는 네, 게 그치. 저 고등학교 때만 해도 교련이라는 과목이 있었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지금은 그런 올 거 때 없잖아요. 아, 저도 교련 있었죠. 다 있었어요? 아, 요즘 그쵸. 결혼 없어요? 요즘 없지 않나요? 네, 없어요. 없다고 알고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랑 똑같다고 봐요.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불곡이 있는 거예요. 네, 굴곡이 있다는 저는 그렇게 비관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네. 이런 거에 있어서 의문이 제기된다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 네. 모교 학생이 이거는 아직도 이러고 있단 말이야라고 하고 제보를 올리고 거기에 대해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는 긍정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옛날에는 그런 의문이 없었거든요. 맞아요. 아, 당연하다. 저렇게 하고 있어. 또 하네. 그냥 이걸로 넘어갔거든요. 쟤들은 원래 저래 막 이런 그렇죠. 네. 근데 제가 1학년 때 당했지만 그 다음 1학년 때는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네. 중요해요. 그렇게 폭력의 악순환을 끊는 사람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봐요. 굉장히 그렇죠.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 34페이지 읽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 책종 중간중간에 읽어주면 네.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조직을 스스로와 동일시하거나 심지어 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기까지 하는 태도는 지금 이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다. 한국 경제가 하루가 다르게 급속도로 성장하던 그 시절에는 그만한 보상이 따르는 일이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경제가 발전하는 속도보다 고령화가 진행되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 우리 시대의 퇴사는 그저 순간적인 객기로 욱하는 마음에 던져버리는 사표가 아니라 정년 이후에도 40년을 더 살아야 하는 운명을 지닌 세대의 지극히 현실적인 대안이다. 그 40년을 생각할 때 곧 떠날 회사라는 조직보다 나 자신이 더 중요해진다. 그래서 평생 즐겁게 할 수 있는 직업을 찾으며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것이다. 예, 요즘 퇴사 관련 책이 그렇게 많은 이유가 네. 이런 생각 굉장히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이런 문장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런 군대 네. 문화를 견디지 못해서 이 바닥을 떠야지 그러면서 퇴사를 고민하는 분들. 저는 요즘에 퇴사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단 한 번도 의문시 대본 적도 없었던 그 멀쩡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다라는 거에 대해서 요즘 세대들이 아닌가라고 의문을 가지는 것 자체가 저는 이제 더 이상 속지 않는 세대들의 등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기존에는 부지런히 일하고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우리도 집 사고 결혼해서 애 낳고 잘 살 수 있을 거야라는 거가 아니었다라는 거를 부모님이 살아가는 거 평생 살아가는 걸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 엄마 아빠는 물론 그대로 성공하신 분도 있겠지만 네. 속았구나. 속아서 평생을 그냥 개미처럼 일만 하다가 결국은 수많은 일개미 중 하나로 돌아가시는구나. 이거를 보고 이제 깨달은 거죠. 그래서 내가 기존의 가치관을 믿고 이대로 산다고 해서 정말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건 아닐지도 모르겠다. 네. 라고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좋아요. 이제 다음 세대는 네. 이 이후에 저희 이후의 세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즘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잖아요. 이제 저도 따져보면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더라고요. 딱 끝에 걸쳐 있더라고요. 근데 밀레니얼 다음 세대는 이제 저는 다 파괴해 버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는 의문을 가지고 굉장히 소극적인 액션밖에 못 해요. 소극적인 액션이라 하면 조용히 퇴사해서 조용히 여행 갔다 와서 조용히 책 쓰다가 뭐 자격증 따고 아니면 조용히 뭐 뮤지컬을 한다든지 뭐 자기 혼자 갖고 있던 아주 개인적인 욕망에 실현하는 걸 한번 조심스럽게 도전해 보는 영역이었다면 우리 이후의 세대는 다 때려 부실 거예요. 이제
수능도 이제 본격적으로 거부를 한다든지 왜 우리가 이 교육제도 안에서 이렇게 희생을 해야 되는가 내지는 왜 우리가 이 대기업 공채제도에 끌려가기 위해서 이 전국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그 동일한 교육을 받고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그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되는가 거부하겠다. 우리는 우리끼리 잘해보겠다라든지 이런 기존의 가치관과 기존의 세대들이 만들어놓은 모든 구조를 다 때려 부시는 세대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10대들한테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이제 트위터라든지 SNS를 보면 우리는 의문도 가져본 적 없었던 것들에 대해서 이 친구들은 굉장히 당연하게 의문을 가지고 당연하게 분노하거든요. 저는 이것도 굉장히 긍정적. 저희 세대한테 바라는 기대는 별로 없어요. 저희는 그냥 되게 소극적으로 해요. 우리는 네. 조용히 그냥 책 쓰고 그냥 이럴 건데 이 친구들은 다 때려 부술 거니까 네. 이 친구들이 유권자가 되고 근데 한 가지 걱정이 된다면 인구수가 너무 적다는 거. 대신에 그 인구수가 적다는 게 또 이제 칼자루를 쥐는 걸 수도 있어요. 네. 이 친구들은 나중에 가면 이제 일자리 시장을 이 친구들이 좌우할 거니까 그렇죠. 응, 네. 경쟁을 안 하니까 네. 그런 면에서 사회를 바꿀 수 있지 않을까 네. 기대하고 있어요. 저도 똑같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기득권들이 갖고 있는 것들하고 지금 많이 가치관이 달라요. 그러니까 좀 제가 뭘 보고 많이 느꼈냐면은 고등 래퍼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네. 그 쇼미더머니는 어른들이 랩 그거 대회하는 거고 고등 래퍼는 고등학생 애들이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그대로 다 표현을 해요. 굉장히 현실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들이 기성세대들이 되게 되면은 아마 좀 세상이 많이 달라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물을 바라보는데 다르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 작년에 고등래퍼 2에 우승했던 애가 김하운이라는 친구인데 고2예요. 바코드라고 하는 거 가지고 이제 세상을 평가하는데 그냥 찍 그리고 다음, 찍 그리고 다음 이런 가사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편하게 편의적으로 만들어진 세상들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싶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아 세상이 많이 달라지겠구나 싶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우려가 되는 게 지금 71년생들이 110만이에요. 제일 많아. 근데 지금 갓 태어난 애들은 작년 태어난 애들은 32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양쪽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또 100살까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고령화 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들과의 분명히 갈등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숫자는 작지만 이제 실물을 갖고 파워를 갖는다는 측면에서 한번 서로 대결을 해볼 만할 것 같은데 이게 뭐 싸움을 한다는 게 아니라 가치관과 이런 세상의 여러 가지 지도들이 바뀌면서 향후 한 30년, 40년 동안은 되게 재밌는 현상들이 발생할 것 같다는 기대를 해보고 있어요. 맞아요. 예.